나옵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좀 많이 나오니까 변형하는 거를 좀 자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꼴을 봤으면 좀 다른 꼴을 좀 볼게요. 자, 미분계수식이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죠? H꼴 말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모양이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 요 자리랑 여기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됐니?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 자리랑 같아야 되는데 좀 서로 다르죠. 제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자리랑도 같아야 되는데 서로 좀 다르죠.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다가 이제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만큼이 새롭게 추가가 됐으니까 당연히 분자 자리에다가도 똑같은 애를 추가를 시켜줘야 돼. 됐어?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에 써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f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a 이렇게까지 써질 텐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모양이 이제 똑같아졌죠? x제곱, x제곱, a제곱, a제곱, 그지? 그러면 모양만 똑같아지면 결국 결과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냥 다항함수죠. 그죠? 그럼 다항함수니까 그냥 x가 a로 간다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하시면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2 곱하기 a 곱하기 f-a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얘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를 좀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자, 이것도 이제 좀 바꿔줄 건데, 얘도 결국은 뭐 할 거냐면 더하고 빼주는 테크닉을 쓸 거거든. 그러면 어떤 숫자를 더하고 어떤 숫자를 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x-a인데 나는 결국 모양을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됐니?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걸 봤더니 지금 a제곱 fx라고 나와 있죠, 얘가. 그죠? a제곱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뭘 더할 거냐면요. 자, a제곱 fx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뭘 더할 거냐? 요거 모양을 묶어내기 위해서 똑같이 a제곱 해주고 fa를 빼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애가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a였으니까,
자, 새롭게 더해진 애를, 새롭게 빼진 애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빼주고 요거를 더해주고 그러고 나서 요렇게 묶으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럼 갑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거부터 해보시면 여기는 지금 a제곱이 공통인수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제곱으로 묶어드릴게요.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자리가 a제곱이 나올 거고 a제곱이 묶이고 여기가 x-a분의 fx 빼기 fa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줘요. 앞에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제가 마이너스로 묶어요. 마이너스로 묶고 얘는 공통인수가 fa, fh. 그치? 그래서 fa로 묶으면 리미트도 써주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 x-a분의 fa로 묶일 거고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이 남거든. 그러면은 얘를 인수분해까지 해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나오냐? f-a가 나오게 될 거야, 얘가. 됐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가 약분이 돼요. 자, 이렇게가 약분이 되니까 그냥 x자리에다가 a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뒤에 값은 2a 곱하기 fa가 나와.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얘가 정리가 된 게 어떤 식이 나오냐면 답은 a제곱 곱하기 fa. 됐니? 다시 a.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이 자리가 a가 들어가 있으니까 2a 곱하기 fa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미분계수 변형을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분계수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연산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하는 것들을 좀 많이 익혀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두세요. 됐죠?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도함수 가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도함수. 머리를 뭐 할까? 투블럭? 투블럭 원래 맨날 했는데 올백이야? 스포츠 자, 갑니다. 반삭해볼까? 어? 뭘 끄덕끄덕이야 죽을라고.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남자는 머리빨과 안경빨이야. 이제 찍고 있는데 안경 한번 먹어주시면 구독자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아, 됐어요. 저는 개그 방송 아닙니다. 개그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 머리를 좀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뭘 할까 모르겠어요. 일단 길러놓긴 했는데 본의 아니게 몰입반 수업하느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느라 해놨는데 뭐를 해야지? 예전처럼 하고. 아휴, 파마하면 아줌마다. 나 뭐 할까? 밀어버릴까? 자, 보십시오. 갑니다. 좀 파격적인 걸 해야겠다. 금발로 염색할까? 서양 귀공자 스타일. 금발로. 자, 도함수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도함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잖아요. 그죠? 미분계수를 일반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봤더니 지금 모든 점에서 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얘는. 오케이? 그리고 다항 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해.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는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미분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럼 이런 얘기거든. 잘 봐. x가 이거일 때 미분계수들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미분계수들의 점을 한번 찍어본 거야, 내가. 됐니? 그럼 그 미분계수들의 점을 한번 다른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이 점들, 이 각각의 점들에서의 미분계수를 여기다가 점을 따다다다다다 찍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 이런 함수의 모양이 나왔대. 왜냐면 3차함수 미분하면 2차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 fx의 도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얘는 결국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정의역 지역에서 보면, 자, 정의역은 똑같이 그냥 실수 전체일 거예요.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인데 이 치역, 즉 y 값이 어떤 값들이 나오는 거냐면 요 함수의 미분계수, 요 점의 미분계수, 요 점의 미분계수, 요 점의 미분계수, 요 점의 미분계수들을 다 점을 찍은 거야. 좌표 평면에, 새로운 좌표 평면에. 됐니? 그러면 치역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x의 미분계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fx의 미분계수들을 내가 점을 다 찍어봤을 때 이런 함수가 나오고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도함수라는 것은 결국 미분계수를 일반화한 것이고 얘는 미분계수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분계수들의 집합, 즉 미분계수들이 다 함수값의 대응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식으로 얘를 표현을 해볼게요. 도함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이제는 자 f-x라고 쓸 거고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 fx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써줘요. 여러분들 그 책에 박스 보시면 돼요. 자, fx 플러스 델타 x라고 써지고 마이너스 fx다라고 이렇게 써진 다음에 분모 자리에 델타 x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를 fx의 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미분계수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니? 자, 근데 요 표현보다는요, 사실 델타 x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고 델타 x보다는 요거를 치환을 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다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서 h분의 이 자리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요것도 도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거든.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어떤 얘기가 될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봐봐. 자, fx라는 함수를 쌤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우리가 미분법은 사실 이거야. 미분법은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그 계산한 결과들이 일정한 공식화시켜서 그 계산한 결과들을 공식화시켜서 외우는 게 미분법이라고 얘기했지. 곱셈 공식처럼.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사실 다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걔는 사실은 직접 전개를 한 거를 우리가 그냥 패턴처럼 외워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함수도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과정이 복잡하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번 연습 삼아 좀 해볼게. 잠깐. 자, fx가 x제곱이다라고 자고요. 자, 미분법 쓰면 다 알아요. f-x가 얼마인지 결과는 다 압니다. 얼마가 나와요? 2x가 나올 거예요. 미분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치? 자, f-x가 2x가 나올 텐데 이거 말고 자,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즉 요식을 이용해서 내가 계산을 해볼게. 잘 봐.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f-x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텐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자리가, 잘 봐, fx 플러스 h니까 fx가 이거였죠? x제곱 따라서 이렇게 써질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써지고요. 빼기 이 자리가 x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갑니다. 그러면 얘를 직접 다 전개를 해볼게. 얘를 다 직접 전개를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합니다. h분의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h 더하기 h제곱 나오고 빼기 x제곱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지워질 거야.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봐봐. 자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얘는 0분의 0꼴 극한인데요. 자 볼게요. 0분의 0꼴 극한인데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다 h가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됐니?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아니죠. h가 0으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 2x 플러스 h 이렇게 써질 거거든. 됐어?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그냥 나머지 값만 계산해 보면 2x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계산입니다. 도함수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됐니?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 계산 이렇게 해 안 해? 정의를 이용해서 안 한다 그잖아. 알겠니? 정의를 이용해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제는 공식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돼? fx는 x제곱이야. f-x는 뭐야? 2x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뭐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만 한번 좀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되고 그냥 정의로 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미분법이라는 거를 배워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1페이지 그럼 책 정리할게요. 갑니다. 자, 210페이지부터 할게요. 갑니다. 210페이지부터 보시면 중간에 일반적으로 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보이니?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정의된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대응하는 새로운 함수,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x의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를 새로운 좌표평면에 다시 찍어본 거야. 됐니? 그랬을 때 나온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함수라고 하고, 자, 거기 기호 보시면은 f-x, 그 다음에 y 다시, 그 다음에 dx분의 dy, 뭐 dx분의 d 나와 있는데 f-x랑 y-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 오케이? f-x랑 y-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자, 그 옆에 있는 식들 잠깐만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식들 잠깐 봐봐. 그것도 중요해. 지금은 당장은 안 중요해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과 가실 거니까 이과 가셔서 미적투 할 때 중요하거든. 다 이과 갈 거잖아. 가. 자, 됐니? 잘 봐. 어떤 거냐면 도함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보시면은 요렇게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dx분의 dy라는 뜻이 뭐냐면 얘는 y를 x로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기호의 뜻이. 됐니? 오케이. 자, y를 x로 미분해라. 자, 이게 미적원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거든. 미적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2를 가시게 되면 초람수 적분하실 때 치환을 해서 적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데 그 dx분의 그때 막 dx분의 dt, 뭐 dx분의 dy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 그때는 좀 중요해져. 그러니까 미적2 가서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그럼 만약에 dt분의 dx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 됐니? 만약에 그러면은 이 식이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면 얘는 x라는 식을 뭘로 미분해라? t로 미분해라 라는 뜻과 같거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y를 x로 미분해라가 요거면 dt분의 dx는 x를 t로 미분해라. 즉 분자에 있는 문자를 분모에 있는 문자로 미분해라 라는 뜻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dx분의 그냥 d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얘는 x로 미분해라. 즉 미분하는 변수가 x다라는 뜻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적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미적2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의 별표. 자, 도함수의 정의는 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갖고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식을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갑니다. 미분법의 공식. 자, 이거 외우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암기입니다. 얘는. 암기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 자, 미분법이라는 것은 계산 공식입니다. 계산을 좀 빠르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외워서 쓸 건데 미분법에서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어떤 함수가 y는 x의 n제곱이다 라는 함수가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y-라는 함수는 요거를 앞으로 내려.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자,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연습. y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됐니? 자, 그럼 얘를 미분을 해보자는 건데 첫 번째 잘 봐.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니?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따라서 각 항에 대해서 따로 미분하시면 되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2x 제곱으로 바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1차항은 그냥 개수만 써주면 된다 그랬고, 상수 있죠, 숫자는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 0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숫자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갈게요. 자, 세 번째 공식 중에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의 미분법. 얘는 어떤 형태냐면 곱의 미분법은 두 식이 곱해진 형태. 자, 두 식이 곱해졌을 때 우리가 이걸 미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데, 뭐 증명은 정의가 따지면 되는데 증명은 뭐 생략을 하고요. 자, 그냥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fx 곱하기 gx라는 형태야. 이렇게 식이 있어. 곱하기의 형태로 묶여있을 때 얘를 미분해보자라는 얘기거든. 됐니?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요, 얘는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앞에 거 미분해.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x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줘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두 식의 곱의 형태를 미분할 때는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한번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걸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사실 미분하는 순서는 덧셈이기 때문에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해도 되고, 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해도 되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각각 미분 한 번 하고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그대로 써주고 미분 한 번 한다라는 요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연습을 삼아서 해보면,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대요. 어떤 함수가 fx인데, 자, 이번에 요거 갖다 해볼게. x-2 곱하기 x-3 곱하기 x-3. 자,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죠. 3개짜리. 3개짜리도 구조는 똑같아요. 뭐냐면 잘 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죠? 그죠? 그럼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는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즉 x-2 미분해. 자, x-2 미분하면 근데 얼마니? 1이죠. 얘는 x-2 미분하면 그냥 1이죠. 따라서 이거 미분하니까 나머지 거 그대로 써줘. 즉 이렇게 써질 거예요. 더하기. 자, 이번엔 이거 했으니까 이번엔 이거 미분해야죠. 자, 이거 미분해도 똑같이 얼마예요? 얘도 1이에요. 얘도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머지 거 2개 써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 미분해. 얘 미분하면 나머지 남은 거 2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세 개짜리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개를 굳이 하지 않고도. 오케이, 됐죠? 자, 이 정도까지 알아두세요. 이게 고배 미분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고배 미분법 했으니까 나눗셈의 미분법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미분하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모양은 미적 2야. 지금 안 배워. 알겠지? 즉 분수함수인데요. 이게 분수함수 미분은 지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분수함수 미분은 미적 2 가서 배우는 거야. 즉 미적원에서 안 나와. 알겠지? 오케이? 그럼 이 생각하면 돼. 미분 문제인데 미적원 풀고 있는데 미분 문제인데 분수함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 될 거냐면 무조건 약분될 거야. 인수분해에 대해서. 분자분모가. 너네가 분수함수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분수함수를 미분해라 라는 꼴이 나오면 그냥 얘는 약분이 되든가 어떤 그런 꼴일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배 미분법까지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공식 암기에서 적용하는 건데 결국은 자, 미분법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나와. 근데 합성함수 미분법도 어차피 미적투 내용이고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거는 미적2 가서 배워. 근데 미적원에서도 나와. 가끔. 하나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이런 꼴을 보시면 돼요. 갑니다.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얘를 미분해 보자. 그럼 얘들아 봐봐. 4제곱이야. 4제곱. 전체 4제곱. 그럼 이거 전개하는 것만 해도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거 전개하는 것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풀지 않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봐. 이 함수는요. 합성함수예요.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합성이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 fx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됐니? 우리가 뭐 수투에서 아직 합성함수 안 배운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안 배운 것도 있지만 그냥 합성함수가 2개 합치는 거니까 gx를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됐니? 그러면 이 2x 플러스 3의 전체 4제곱이라는 요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f 합성 gx를 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니? f 합성 gx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 바로 x 대신에 gx가 들어갔다의 느낌이야. 됐니? 자, 그럼 갑니다. 공식을 일단 먼저 식으로 적어드리면 이거의 도함수는요. 이러한 모양, 즉 f 합성 gx, f와 g의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공식이 뭐냐면 전체 한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걸 곱해주면 도함수예요. 그래서 편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깥의 거 한번 미분하고 안에 거 한번 미분한다 라고 해서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이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기억하실 건 겉미분, 속미분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 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게 요 겉에 거 그대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준다가 핵심이야. 알겠니?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준다가 핵심이야.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그러면 조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할게요.
볼게요. 자, y는 2x 플러스 3의 전체 4제곱이다라는 이 함수를 미분할 건데 이걸 다 정리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건미분, 속미분을 써서 y-는 잘봐 y-는 전체를 미분한 거네. 근데 전체를 미분하는 게 요만큼의 전체 4제곱꼴이잖아? 그지? 그럼 전체 미분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거 미분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 미분하면 x 4제곱 미분하면 뭐야? 4x 세제곱이지. 그지? 근데 그 x 대신에 지금 2x 플러스 3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 곱하기 2x 플러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썼죠? x 대신에 이걸 쓴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러고 나서 2x 플러스 3을 뭐 한 거야? 미분한 결과를 써줘. 그래서 2를 곱해줘. 이렇게. 됐니?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y-라는 함수가 뭐가 나오냐면 8 곱하기 2x 플러스 3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건미분, 속미분인데 미적원에서는요 이 정도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미적원에서는 알겠죠? 다음 함수인데 완전 제곱식 형태인데 뭐가 좀 되게 전개하기 복잡한 형태일 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건미분, 속미분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215페이지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215페이지까지 정리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예제 5번이나 예제 5번은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안 하고 넘어가고 예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제 6번. 자, 갑니다. 봐봐, 예제 6번.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문제에서 자 이런 식이 나와 있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진 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4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 그치? 됐니? 자 얘가 뭐랑 같다고 그랬냐면 2분의 5래요. 자, 그럼 예제 6번의 제목 자체가 뭐냐면 미분계수와 미정계수지. 그지? 그럼 미정계수는 우리가 함수일극편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잘 봐. x가 1이야. 그럼 분모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됐니? 따라서 첫 번째 겁니다.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f1이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4와 같다.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가 지금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4다 라고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얘를 넘어가시게 되면 a 플러스 b라는 값이 일단 뭐까지 나오냐면 3까지 라고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주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봐봐.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 4가 이제 뭘로 보여야 되냐면 이 4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F1이야. 됐니? 그러면 내가 뭘 해줄 수가 있냐면 자 갑니다. 모양 맞추기.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 1 나오네. 됐지? 그러면 요거만 모양 맞춰주면 되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까지가 나오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따로 써질 거예요. 이렇게 됐니? 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인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뭘로 바뀌냐? 아, 얘가 f-1이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시면 합니다.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시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f-1이 나오는데 이 2분의 1 곱하기 f-1이 문제에서 뭐와 같냐면 2분의 5와 같더라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2분의 1 날려버리면 아, 여기서 나오는 게 f-1이 뭐가 나오는 거야? 5와 같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문제에서 f-x가 뭘까 생각해보면 미분해야지. 아니 거기 나와 있는 함수 미분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2ax까지 나올 거야. b가 사라져요. 미분하면. 됐니? 그러면 f-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2a 더하기 얼마가 나와? 3이 나오고 얘가 뭐와 같다? 5와 같더라?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따라서 끝났네요. 갑니다.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가 나올까 하면 b 값은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게 미분계수와 미정계수를 이용한 문제다 라는 거니까 6-1번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미정계수 문제 푸는 거 됐죠? 자 넘기십시오. 예제 7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아주 오래 쉬잖아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거의. 이제 문제가 중간고사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중간고사가 추석 연휴 다음에 뭐 평촌고라든지 나왔어? 날짜? 10월 18일이 되던데. 저는 4일만 쉬거든요. 어차피 너무 쉴 거잖아요. 아니 10월 4일만 쉰다고. 이거 말고 10월 4일만 쉴 거다. 4데이가 아니라 4일. 이 추석날이더라고. 개천절 다음 날이. 추석날은 뭐 가족이랑 있어야죠.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 자, 나 집에 있는 게 싫어. 집에 있으면 뭐해? 응? 자취하세요. 아니 그냥 집에 있는 게 싫다니까. 왜냐면 집에서 할 게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책을 안 가져가자의 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 에이 뭐 집에 가서 공부야. 집에 가서 잠만 자야지. 그치?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니넨 집 가서 공부해야 돼. 알겠지? 복습하고 요새도 12시 전에 12시 전에 자는 사람 있나? 다 12시 전에 자? 원래 보통 인간된 도리로서 한 12시까지는 공부해야지. 아니야? 시험 기간 되면 1시까지 공부하고. 네, 확실하게 나는 그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때 확실하게 집중해서 해. 공부할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학 공부해야 될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이러면 되게 안 좋은 거니까 확실하게 수업 들을 때 확실하게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수업 들은 내용 꼭 복습하고 아시겠죠? 복습 잘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숙제 같은 거 잘하시고 그것만 해도 그것만 착실하게 잘 해나가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실력 다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야. 뭐 말리진 않겠지만 무리하진 말고 절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때만 돼가지고 시험 기간에 막 잠을 안 자.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막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러면 별로 안 좋거든.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공부 실력은 제일 많이 늘어. 알겠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고 숙제 같은 거 밀린다는 게 결국 평소에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숙제만 해도 돼요. 딴 거 안 해도.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쓸데기 없는 거 숙제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숙제 다 하고 나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숙제 안 하고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거 하면 절대로 성적 안 올라. 그런 건 뭐하러 학원 다녀? 그럴 거면 뭐하러 수업 들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하지. 독학하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뭐 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거죠.
물론 몰랐던 거를 배우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적으로 뭐가 있냐면 공부는 사실 혼자서 해도 돼요. 혼자서 하는 거고 원래 공부라는 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미적분원 책을 봤을 때 뭐가 시험에 잘 나오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런 구성이 잘 안 되잖아요.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움을 받는 게 어떤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인 거지. 사실 그냥 독학을 하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돼. 모든 책을. 근데 그러려면 좀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건 당연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 몰랐던 걸 배우는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플러스로 공부를 이 과목을 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적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적원을 할 때 미적원의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고 단원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미적 툴을 하거나 기백을 배울 때 이 내용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주는 거를 안 해.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사실 그걸 다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 하고 최소한 그렇다고 내가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 많이 내줘? 내가 뭐 하루에 한 200문제를 내주니 300문제를 내주니 물론 뭐 휴가 때 좀 많이 주긴 했지. 뭐 150문제 정도. 그죠? 150문제 정도였고. 어쨌든. 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를 먼저 자꾸 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량이 늘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공부 패턴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공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시키는 거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공부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젠간 터지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몰라. 인생에 한 번은 터지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물론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지만 길잖아요. 고등학교가 3년인데 3년이라는 시간 보내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좀 결과,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과가 좀 눈에 보여야 또 재미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잘 염두해 주세요. 자, 예제 7번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7번을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여기서 쪼개져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써져 있고 여기가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갑니다. 얘가 x는 2에서 밑줄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자, 구간이 쪼개져 있고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아까 오늘 처음 배웠던 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푸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의를 가지고 풀 수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풀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쓰겠다. 즉 미분이 가능하려면 뭐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 결국 연속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풀 때 이렇게 풀자고 했죠. 자, 연속인 것은 결국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구간에서 쪼개진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연속은 함수값이 같다로 식을 세우면 될 거고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로 식을 세우면 될 거고 미분계수가 같다는 결국 이거를 미분한 결과 도함수값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로 풀면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죠? 자, 그럼 한번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갑니다. 첫 번째. 자, 연속성 따지도록 할게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요.
위에다가 2 집어넣은 값과 밑에다가 2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지? 그럼 위에다가 2 집어넣은 값 대입하면 2a 더하기 얼마가 나오기? 8이죠? 그죠? 얘랑 그 다음에 밑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4니까 b 플러스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얘 미분해보자. 자, 얘 미분해보시면 도함수 구해야죠. 자, 이 친구 미분하시면 뭐 나올 거냐면 4x 플러스 a 나올 겁니다. 위의 함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해 볼게요. 밑에 거 미분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나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니? 그랬을 때 똑같이 얘도 도함수 값이 같으려면 x에다가 2 집어넣어, 여기다 2 집어넣은 값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집어넣은 값이 어떨 거야? 같아야겠다라는 얘기겠죠.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위에다가 2 집어넣은 값 a 플러스 8과 그 다음에 밑에다가 2 집어넣은 값 얼마예요? 3이 서로 어때야겠다? 같아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했니?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갑니다. a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인가? 맞죠? 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b값까지 찾아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값, b값 찾았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옆에 있는 문제도 숫자 바꾸기 정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